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Paris Climate Pact, 이 논의가 오늘을 기점으로 갈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에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잔류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계속 온난화되면서 생태계 환경이 위협을 받는다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화에 따른 배기가스,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현상을 보이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시에 한 말대로 이것은 날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의 주기적인 변화일 뿐이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에 동의하는 것이 국제사회 190개국입니다. 파리 협약에 서명을 한 나라들입니다. 후자에 동의를 하는 것이 누군가? 미국의 공화당 일부입니다. 남부주 출신들이고 이 석탄 산업 지역의 시민들이 후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의 결정에 따른 그 여파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협약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국내외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면은 국제적인 리더십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겁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190개국이 협약에 서명을 할 당시에 단 두 나라, 니카라과 그리고 시리아만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이 빠지면은 중국이 리더십 자리를 비집고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고민은 파리 협약에서 잔류를 하자니 국내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남부주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상원의원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서부 지역을 비롯해서 남부주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가 모두 석탄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자니 국제사회가 걱정이고, 잔류를 하자니 국내 반발이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지금 갈려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도 탈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보좌관인 스티븐 배넌이라든가 EPA 국장인 스캇 프로잇 같은 사람은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부도 갈려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석탄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오일도 더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정가가 올라가고 생산가가 올라가고, 따라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물건값도 올라가게 되고, 자동차 가스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전기료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당장 영향이 미치게 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 고용을 줄이고 전체 경제 성장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주들, 석탄 산업 지역의 경제가 당장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켄터키주 출신인 상원의 공화당 총무인 미치 메카노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그뿐 아니라 22명의 상원의원들이 탈퇴 지지 서명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부주에서 기후협약을 지지한다는 말을 꺼냈다가는 그대로 낙선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주에 있는 상하원들이 모두 보수계 공화당 의원들이 승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트럼프가
표를 끌어모은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석탄 산업 규제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14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제소를 했습니다. 왜 연방이 주정부의 땔감까지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연방과 주의 권한의 문제, 헌법의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명한 컨트리 뮤직인 Coal Miner's Daughter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광부의 딸이라는 이 신나는 컨트리 뮤직을 남부주의 사람들은 모두 애창하는 애창곡입니다. 문화적인 심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 협약 문제는 우리의 전기료,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적인 판도, 또 국제적인 리더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파급 영향이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후협약 지지에 대해서 미국이 엉거주춤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중국이 유로피안 유니언 국가들과 손을 잡고 바로 지난 금요일입니다.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기후협약을 지지한다는 그런 성명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American First를 주장하면서 유럽과도 거리를 두고 네이토도 비난하고 하는 판에 파리 기후협약까지 탈퇴를 한다면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큰 형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탄산가스 배기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배기가스의 15%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미국은 2025년까지 모두 26에서 28%의 배기가스를 줄이겠다. 그래서 2005년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파리 협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이런 신축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이걸 알게 되면은 프레셔를 받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만든 협약이 바로 이 협약입니다. 자, 미국이 세계 190개국이 서명한 조약에서 니카라과와 시리아 두 나라만이 빠진 조약에서 탈퇴를 할 것인가? 당연히 국제적인 관심사입니다. 관심뿐 아니라 미국의 위상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마이클 버넷 의원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American First 정책이 자칫하면 American Last 정책이 될 수 있다. 개혁에 꽁지를 하고 과학에 꽁지를 하고 국제 리더십에서도 꽁지를 하는 정책이다. 그런 비난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파리 협약의 목표는 지구 기온을 1800년대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섭씨로 한 2도 정도를 대기 기온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 섭씨로 한 1도 정도가 상승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곧 1.5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지구의 얼음 분포 지대가 변화를 하게 되고 산호초 지대도 금세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지구 환경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파리 기후협약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5년 190개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여기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탈퇴 시에는 국제사회의 미국의 리더십의 약화가 예상되고
잔류 시에는 트럼프의 선거 기반과의 약속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에서 내주 초에 증언할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수사를 종결하라고 압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사적인 메모에는 트럼프가 압력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사법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 대한 또 다른 조사가 의회에서 진행됩니다. 그가 러시아 대사 키슬리악과 또 다른 회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세션스는 인준 청문회 당시에 러시아 권력과의 회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가 이것이 허위로 드러났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제 기상 전문가들은 금년 허리케인 시즌에 대서양상에 5개에서 9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시즌은 11월 30일에 끝이 납니다. 라디오 쉑이 지난 주말에 1000개의 스토어를 폐점했습니다. 남은 것은 72개뿐입니다. 한때 전국에 7,300개의 점포를 운영하던 전자 부품 판매 체인 인터넷 비즈니스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어제 선보였습니다. 높이 50피트, 날개 길이가 385피트, 바퀴 28개, 50만 파운드를 실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NBA 포틀랜드 소유주인 앨런입니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예상대로 어제 예산 통과 없이 봄회기를 마쳤습니다. 2년째 예산 통과 불발입니다. 의회는 6월 중에 오버타임 회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공화당 거버너 그리고 민주당 의회와의 정쟁이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택시 운전사가 10대 여성 승객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34살 울멧 거주 그랜트 넬슨이 링컨우드 주택가 도로에서 피살된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엘리자 와스니 16살입니다. 그녀는 월마트에서 훔친 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무작위 살인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거버너 후보로 나선 J.B. 프리스커와 불가이비치 전 주지사와의 대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FBI 도청 테이프 보도입니다. 2008년 당시 불가이비치가 공석 중인 상원의원 자리를 그에게 제안했는데 정작 프리스커는 주 재무관 자리에 흥미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70도, 내일 맑고 흐리고 78도,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토요일의 최고는 83, 주일은 81도입니다. 월요일 맑고 64도입니다.